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시작합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점차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67% 상승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내내 표정이 좋았던 것과 비교하면 나스닥 지수 1%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쭉 빠지면서 0.3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데에는 역시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굉장히 컸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무려 6.7%나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엔비디아 하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젠슨 황 CEO의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내부자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8% 넘게, 암홀딩스는 5.8%, 퀄컴은 5.5%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나왔는데요. 굴스비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총재가 전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소비 지출과 물가 외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냉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다만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보였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데에는 두 위원 모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깨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2014년에 파산을 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데요. 상환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6만 달러가 무너진 채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확전 우려감 거기다가 여름철을 맞아서 수요에 대한 걱정이 함께 자리하면서 WTI 원유 선물 81.6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에는 1% 넘게 올랐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프랑스의 극우 정당 연합이라고 불리는 RN의 중진이 재정 준칙을 준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화가 소폭 안정세를 찾아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환율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과 메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 애플이 유럽 지역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애물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 역시도 그 협업 기업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과 메타 0.3%, 0.8% 아주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상승으로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아마존 챗 GPT의 대항마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AI 관련한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아마존 1.9% 간밤엔 하락이 나왔는데 AI 관련된 소식보다는 타겟과 다른 기업이 손을 잡고 타겟 플러스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에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반도체 관련 섹터가 붉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상 최고치의 랠리에 좀 소외됐던 다우존스 지수가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는 것과 다르게 엔비디아,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하락 일로를 일단은 걷고 있습니다. 러셀 2000만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엔비디아의 많은 사랑을 전했던 서학 투자자분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가 아니라 어떻게 엔비디아가 변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AI 수혜주라는 그 입지에 있어서 자신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분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다음 실적 발표부터는 이제 실적 성장의 기저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엔비디아가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자 매도에 대한 이슈도 계속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 CEO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이라는 인식과 맞물리면서 투심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들의 목표가 상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18일에 로젠블랏, 웰스파고, 티그리스를 포함해서 6월 21일 멜리우스 리서치에서도 16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와 함께 제프리스는 6월 24일 기준으로 내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150달러로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내부자 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델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와 함께 주가가 꾸준하게 연초 대비 상승을 하고 있는 일라이릴리 역시도 내부자 매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한 주죠. 마이크론이 추산하고 있는 이번 실적 발표의 매출이 한 64억에서 68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66억 6천만 달러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EPS의 경우에도 월가 추산치와 마이크론 추산치의 상단이 거의 약간 맞물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를 앞두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약간의 횡보세 가운데 조금씩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기업 모두 갭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요. 이번에는 HBM 면에 있어서 모두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가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론 롱 기준으로 잡는다면 SK하이닉스는 숏이다, 롱이다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받아본 뒤에 주가 추이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는 꾸준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게 됐을 때 일라이릴리는 50%가량, 노보노디스크도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붐을 일으켰고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가면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게 되면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는 아직 우리 시장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노보노디스크의 이전 세대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는 삭센다 그리고 알보젠 코리아 큐시미아가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한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규모로 따져보게 되면 글로벌 4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노보노디스크가 노스캐롤라이나 시설에 41억 달러를 투자해서 위고비와 오젬픽 주사를 제조한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29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비만 치료제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러한 투자가 가능한 것이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관점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종목별로 좀 장세가 엇갈리는 모습, 업종별로 장세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자꾸만 붉은 빛을 띠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어제까지 흔들렸던 이 대형주들 그 안에서의 시그널 여기서 고점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비교적 이 같은 매물 출회에서 다른 수급을 이어받는 섹터들도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의 흐름들 짚어보면서 그 포인트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자, 어제 증시 원샷 함께 보시죠. 양시장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 목요일까지 연이틀 연고점을 2년 5개월 만에 뚫어냈던 우리 시장입니다. 자체 탄력도 좋아졌다라는 이런 평가의 움직임, 1일 천하였나라는 아쉬움으로 금요일장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한 주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피는 0.7%의 약세로 마감됐고 코스닥은 1%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부담감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1,390원 목전까지 다가가면서 어제도 70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유로는 조금 잠잠하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엔화, 이 160엔 엔달러 환율이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 어제 수급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연이틀 거래소로 팔고 있는 외국인들 혹시나 포지션 변화는 아닐까라는 우려감 잠시 후에도 시장 분위기에서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제 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많이 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 집중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들 조정을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4.7%의 약세를 보이면서 꽤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후반부 6월 20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사흘째 음봉을 기록하면서 조정, 그리고 어제는 더 큰 추락이 나왔고요. 기관은사들이었고 외국인은 파는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조정받으면서 나스닥 흔들렸고 여기에 따라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와 함께 2.7%가량의 조정 움직임을 띄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셀사가 다 미끄러졌는데요. 삼성 SDI가 2%, 그리고 장내 매도 이슈 있었던 엔캠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오면서 2차 전지단 안에서도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역시 엔캠도 외국인들이 크게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선방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들 흔들리면서 매물 부담 많았고 그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조선, LG그룹, 그동안 좀 못 갔던 LG그룹주들 중심으로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LG디스플레이 어제 개장 중계 때도 저희 집중적으로 좀 전략을 봐드렸죠. 그리고 조선주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상우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선 수주 사이클도 재개되면서 이제 수주와 관련된 선종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업종을 이끄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만기 지나고 나서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까 가장 궁금해서 살펴보셨을 텐데 앞서 혜연 앵커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죠. 톤 변화가 6월 말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보였었던 기술주들, 나스닥 중심으로는 고점을 형성하고 살짝 꺾이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못 갔었던 다우존스 중심으로 에너지, 금융주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적 시즌도 있고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으로의 자금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바톤 터치일까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간 1.45%로 3대 지수 안에서 가장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대로 보합, 그러니까 2주째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땐 16%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우가 여기에서 키 맞추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력이 한 10%나 남아있게 되죠. 이 부분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와 함께 어제 ADR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그리고 대만 증시에서의 TSMC도 3%가량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혜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기술주들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는 이번 주 중반에 있습니다. 26일 현지 시간으로 봐야 될 엔비디아 주주총회와 마이크론 실적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비디아의 기술주 고공행진과 함께 실적 자신감으로 IB들이 꾸준히 TP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175달러, 베어드에서 172달러, 지금 140달러 딱 목전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디램의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IB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과 더불어서 HBM 쪽으로도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과 관련된 기대감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 불리기 때문이죠. 결국 7월에 발표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 미묘한 감지되고 있는 변화의 분위기, 그러니까 바톤 터치에 관련해서도 두 종목의 움직임에서도 나란히 이 톤 변화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도 지난 6월 20일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6월 들어서 원래 고점까지 21%가량 상승 월간 상승을 보였는데요. 17.8%로 월간 상승 탄력이 한 3거래일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줄기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월 봉이 점차 위쪽으로 길어지면서 9.6%까지 상승하는 모습 어제까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YTD로 앞서 다우와 나스닥을 보여드렸는데 갭 차이가 더 크죠. 하이닉스는 연간 60% 가깝게 달릴 동안 삼성전자는 2% 남짓한 상승,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는가, 6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긍정적으로 업사이드를 열고 보는 쪽은 여전히 엔비디아 쪽으로 HBM 퀄 승인 받고 납품할 거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가 돼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납품이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 점유율 1등인 SK하이닉스 쪽으로 마켓쉐어, 그러니까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겠죠. 결국은 이제 빠질 일만 남았어라고 보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숏을 외치는 하우스들도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나란히 두 기업 다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선반영됐는지는 10월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엔비디아와 전혀 다르게 지금 DS, 반도체 부문의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5, 6월 두 달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강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과 함께 이 부분에서 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전공정 장비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어제 내놨던 리포트가 되겠고요. 지금 HBM 생산은 삼성전자까지 통과된다면 결국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3사를 중심으로 캐파가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범용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 공급 쇼티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범용 반도체 가격은 더 타이트해져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3사 중심으로 전공정 반도체 장비 발주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못 갔었던 이런 선순환이 빠르게 풀리게 되면서 이쪽으로의 캐펙스 투자 확대,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5종목을 꼽아봤고요. 지금 연간으로 YTD 상승률 쭉 보고 계시는데 FSD 46%나 올라왔습니다. 유니셈도 19%, 뉴파워 플라즈마도 26%가량 올랐는데 지금 개장 중계 때도 저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삼성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소외 많이 받았는데 결국 YTD 0.15%네요. 이 보합권에서 키 맞추기 이어지게 된다면 소외받았던 종목으로의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면 여기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바로 LG그룹주. 어제 시세 분출 아주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OLED 업황 부진을 딛고 6년 만에 저점을 뒤덮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 고점이 54,000원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저점 4월에 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500% 가깝게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우하향 추세로 보이시긴 하죠. 저 끝에 보시면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점 9,600원대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0%가량 올라왔습니다. 이제 추세 상승일까?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이제 7월에 발표가 될 테지만 이익이 YOY로 적자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닥이다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 애플 쪽으로 OLED 모바일용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 지금 NH투자증권에서 790억 원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3,99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익과 함께 지금 거의 PBR 기준으로는 역사적 저점인데 여기에서 탄탄히 딛고 올라올 길만 남았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15,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업사이드 더 열릴지, TP 상향 조정 릴레이가 있을지는 눈여겨봐야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익시스템 중국 쪽으로 납품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흔들렸는데 바닥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거의 고점 부근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야스, 힘스 그동안 소외받았던 OLED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도 체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슥 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시간이 오게 되면 중국도 고개를 들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입니다. 작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고 올해 조금씩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월가에서도 중국의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후임자로 지목한 4명 중에 1명의 멘트고요. 3월부터 이제 소비자 지출 중심으로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은 안 좋긴 한데 개선될 거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심으로 위기 방지 기금을 마련하겠다, 파산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수천억 위안 정도 이 기금을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안정성을 확보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경쟁 구간 안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의 BYD 전기차의 문을 여는 유럽이 곧 장악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경쟁 움직임 안에서의 잡음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화학, 소비, 최근 중국발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증권가에서 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두 섹터를 골라봤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PPI 개선되면서 석유화학, 이제 저점 매수 시그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관련해서는 특히 의류, 지금 잭시미스, 이 여성들의 운동복이죠. 이 브랜드 코퍼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하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 30개 정도, 이제 연간 100개까지 늘릴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 과거의 FNF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는 3가지 골라봤고요. 앞서서 비만 관련해서는 해은앵커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세 11주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류대란 우려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의 소폭 상승 움직임이 있어서 공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당잠사 살펴드렸습니다.